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헌 규정으로 과연 이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가? 이런 법률 분석입니다. 가처분도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걸 분석하면서 제가 정말 이게 참담함과 자괴감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서 헌법을 얼마나 분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내란 재판과 구속기간 또는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의 방탄 입법들 하면서 법률이 어떻게 돼 있냐. 법률 심층 분석도 많이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까지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데 참담한 자괴감이 먼저 듭니다. 야, 국민의힘이 재판까지 가서 당헌 당규까지 분석해서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치로 풀 문제를 이렇게 법정까지 가져가서 극한 대결로 가야 되는가? 이런데 참담함, 자괴감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당헌 당규상 김문수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요. 아마 가능하다고 보는 데서는 뭘 근거로 당헌 74조 2, 당헌 74조의 2, 이걸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74조의 2는 뭐냐?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 그러니까 당헌의 5장에 보면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쭉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례를 두가지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나 최고위에서 의결로 정한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관위에 심의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나 비대위나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의결로 정한다. 특례를. 후보자 선출의 특례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관위 의결과 선관위 심의와 그 다음에 최고위 관료회가 비대위 똑같은 말이니까 의결. 그러니까 선관위에 심의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후보자 선출에 관한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례를 정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런 조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이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조항은 이게 어떤 조항이냐. 어떤 조항이냐. 우리 얼마 전에 이런 또 이게 이슈가 한번 큰 이슈는 아닌데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 한동훈이가 이제 이번에 놀라면 원래는 이게 당대표나 최고위원들 당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퇴하는 규정이 있죠. 1년 6개월 전인가 사퇴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당대표가 대선 나가려면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근데 한동훈이가 사퇴하고 나서 바로 이게 그냥 조기 대선이 되니까 당신 사퇴한 지 1년 6개월 안 됐으니까 자격이 없지 않냐. 이거는 이게 말은 안 되는 주장인데 이걸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또 있었거든요. 유튜브야 그냥 주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게 조기 대선이니까 아무리 제가 한동훈을 욕해도 법적으로는 이게 정상 대선일 때는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지만 대선이 있을지도 없을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되잖아. 근데 법에는 1년 6개월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심의하고 비대위에서 의결해가지고 한동훈 후보 1년 6개월 안 됐지만 이건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 한동훈 후보는 자격이 있다. 이런 규정이란 말이게. 이게 이런 규정이라고. 이 규정 가지고 후보를 근데 바꾼다. 예를 들어 당원이 뽑고 국민이 50% 당원이 50% 뽑은 후보를 어떻게 선관위 심의하고 비대위에서 어떻게 교체합니까? 이거는 상식에도 안 맞잖아. 그리고 조문을 보면 이런 한동훈 케이스에 이런 사소한
절차적인 규정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잖아. 특별히 조기 대선이라는. 이럴 때는 이게 선관위 심의에서 최고에서 한동훈 나오시오. 자격됩니다. 이런 조항이라고 이게. 앞뒤를 보면 이게 문맥을 다 보면 이게 명백하다고. 제가 김문수 후보를 이게 아무리 비판해도 법조인의 양심으로 또 이게 맞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쌍관이나 뭐 지도부에서는 그래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비대위에서 의결해가지고 다시 이게 뭐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를 다시 소집해서 후보를 바꾼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해놨잖아. 요걸 가지고 이제 김문수 지지하는 원외위원장 8명이 가처분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 가처분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이준석이는 무조건 이게 김문수가 이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저는 이게 가처분까지는 이게 반반으로 봐요. 왜 반반이냐? 보세요. 이번에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 소집해난 자체는 김문수를 바꾸게 한 건 아니거든. 이거는 이게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됐을 때 그걸 추인해주기 위해서 미리 5일 전에 통제해야 되니까 소집해난 거잖아. 이 소집 자체는 김문수를 바꾸기 위해서 한 건 아니야. 따라서 이게 이번 가처분은 오늘 하는, 이거는 이게 김문수 후보고 지지하는 8명이 이길지 아니면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길지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저는 반반으로 봐. 근데 이준석이는 무조건 이게 김문수가 이긴다는데, 왜 김문수 후보를 바꾸기 위한 전당대회라면 이게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다 말이야. 목적이 단일화 됐을 때 그 단일 후보를 추인해주기 위해서 소집한 거기 때문에 이번 건은 제가 5대5로 보는 거예요. 오늘 가처분은. 근데 만약 진짜게 그 오늘부터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진짜게 그 후보를 한덕수로 바꿔버렸다. 진짜게 바꿔버렸다. 오늘부터 일방적으로 김문수 동의 없이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냥 후보를 전당대회에 바꿉니다. 이랬을 때 다시 또 가처분이 들어갈 거 아니야. 김문수 측에서. 후보 교체하고 나서 또 이게 가처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등록 전에.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 김문수가 이긴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당헌 당규에 후보를 바꾸는 게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없다고. 특히 어떻게 바꿔? 당원이 뽑고 경선을 했는데 더군다나 그 사유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 해도 이게 바꾸기 어려운데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 일주일 뒤에 하겠다. 이거 가지고 이게 후보를 바꿔버렸다. 이러면 이게 법원에서 제가 판사라도 이게 공당의 민주정당이 맞냐? 이러면 이게 김문수가 가처분 바로 들어가면 그때는 100% 이긴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나경원 의원도 오늘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뭐냐면 후보 교체,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다. 후보가 없는 대선 우려. 이러면서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에는 후보 교체 조항이 없다. 이게 맞는 거야. 후보 교체 조항이 없어. 74조 2항은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하는 건데, 후보 자체를 바꿔버리는, 이건 이게 엄청난 거잖아. 이게 가능하려면 이게 당헌에 미리 연합이 된다고. 대통령을 교체하면 이게 중요한데 헌법에 연합이 되잖아. 헌법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 68조 2항이 있잖아. 고리되거나 사망하거나 그다음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재명에는 그 해당된다고.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의 당헌에는 후보를 교체하는 당헌이 안 보여. 뭐 진짜게 당헌도 개판이지. 제한되게 자문받고 의뢰했으면 그래 후보가 사망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후보가 심한 질환에 걸릴 수도 있잖아. 질환에 갑자기 아플 수 있는데 이게 애매하잖아. 질환이. 또는 이게 그 후보가 되고 나서 이게 중대한 전과 같은 게 발견돼 버리면 뭐 안 되잖아.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로 어떻게 교체한다는, 이걸 넣어놔야 된다고 당헌에. 근데 지금 없잖아.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당헌 교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당헌이 뭐 아주 개판이지 한마디로. 당헌이 당의 헌법인데 그래도 이 공당의 헌법이 왜 이렇게 허술해? 경우의 수를 이거는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절차를 할지. 예를 들어 옛날에 민주당도 유석
조병옥이나 해공 신익희 갑자기 죽었다. 그러니까 후보를 못 내버리는데, 근데 뭐 그런 경우에 만약에 등록 전에 죽었을 때는 급하잖아. 그러면 경선할 시간도 없으니 그때는 지도부가 할지 뭐 어떻게 여론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놔야 된다고. 하루 이틀 전에 등록 하루 이틀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등록 후에 죽어버리면 후보 못 내지.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고 당헌에.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당헌 당규에 현행 당헌에는 그 후보 교체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전국위원회 열고 뭐 전당대회 하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는 거치다 한들 이게 당헌에 이게 없는데 만약에 교체했을 때 가처분 들어가면 김문수가 후보가 유리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법조인의 양심으로. 왜? 저는 김문수 보고 계속 11일 전에 해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김문수 편들어 주려고 당헌을 해석할 리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에도 그 김문수 후보가 저는 양보해서 무조건 이게 그 11일 전에 일단 빨리 단일화 해라. 그게 김문수 후보도 사는 길이다. 이거는 이게 저 일관된 주장인데 그러게 그 진짜 후보 교체까지 갔을 때 이게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는 더 심각한 진짜 우리 끝나버리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가처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왜? 그건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 더 나아가서 후보 교체가 현실화 됐을 때 가처분을 하면 이게 그 당이 이기기 어렵다. 김문수 후보가 법률적으로 유리하다. 이게 누가 정당하냐 안 하냐 행위를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 법률 심정 분석, 제 법조인의 양심으로 분석한 거다. 결론적으로 그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 그 당헌에는 후보 교체를 하는 조항이 없다. 74조 2항은 옛날에 그 한동훈 케이스처럼 뭐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좀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 이거는 비대위가 정할 수 있겠지. 그러게 비대위 위에 전당대회 당원이 있고 국민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바꾸느냐고. 근거 없이 전당대회 소집한들 법원에서 제동 걸어버리면 이것도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거는 제가 법적 분석이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대승적으로 좀 이게 그 빨리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해달라.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